이번엔 저희 김제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 올라온 안건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고 나면, 입만 열면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서 자고 나면,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입만 열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자고 나면, 입만 열면. 일단 유세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어땠습니까? 빚을 무려 7조나 짊어준 시장입니다. 이렇게 낡은 시장이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5천 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를 판인데 임대차 3법 만드는 바람에 더 오르게 만들었죠. 계약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재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 쓰고 나갔죠. 문재인 정부의 특색을 하나만 들으라면 바로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부윗부들이 뿐이 아니라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두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자, 먼저 YTN TBS 리얼미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32%, 오세훈 55.8%로 두 후보의 격차는 23.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매일경제와 MBN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32.5%, 오세훈 후보가 60.1%의 결과로 두 후보의 격차가 28%포인트 가까이 났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던 김영주 전 의원, 서울시장 선거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두 장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꽤 32대 55.8, 32.5대 60.1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네. 아마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여론조사의 폭이 한 20% 전후로 났는데 이게 지금 평균 잡아서 25% 정도까지 갭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예를 들면 여론조사 상에서 40대는 박영선 지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 영역조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전 세대가 말하자면 이제 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대로 간다라면 사실은 서울, 부산 선거 모두가 야당의 승리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이 모든 지지의 자분들 중에 누가 더 결집해서 투표장에 실제 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갭들이 이만큼 25%의 갭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은 미지수다.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한 10여일 정도 된다면 그 안에 하나의 어떤 한두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트렌드 상으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아니다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귀담아 듣는가. 말하자면 아무리 박영선 후보 측이 강하게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 말보다는 오세훈 후보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좁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실시 기간을 보니까 28일에서 29일이에요, 이재명 기자. 3월 28일에서 29일. 김상조 논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날짜가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경제 MBN은 28일, 29일 이틀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상조 실장의 건이 다 반영됐다 안 됐다 말하기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초창기 논란 있을 때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9일 TV 토론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전에 봤던 YTN TV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9일 3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김상조 논란이 반영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TV 토론의 내용도 좀 더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격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실제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
중요한 건 요즘 여론조사는 여론의 분위기,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여론에 다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렇게 큰 격차가 앞으로 그러니까 모레가 되면 사전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땐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다 높은 투표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27% 높은 사전투표율 그리고 66%였나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민주당이 압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투표 높다 그러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포기하지 않고 많이 나왔다 이렇게 풀이할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지금 굉장히 김상조 전 실장권 등의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죠. 예. 그런 점에서 투표가 높으면 그만큼 분노 투표가 많다. 이렇게 풀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높은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지 굉장히 모르겠구나. 저는 진짜 까봐야 알 것 같고 투표함을 열어봐야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제 두 후보의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양측을 향한 공세가 팽팽한데 고스란히 TV 토론에 반영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했던 어제 TV 토론의 핵심 장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을 하셨는데요.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그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토부와 SH공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저에게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여기에 없다는 대해 점. 네,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아니 발언은 수사를 협박하는 국가기관에서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 노무현 정부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좀 됩니까?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거짓말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 거짓말 프레임 도사다. 양 후보 간의 어떤 감정선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두 후보의 이 장면, 어제 토론에서의 핵심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께 양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박영선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 주시고, 김연아 의원께서는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 주시죠. 자,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지금 며칠째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내곡동 땅. 어제는 이상득 땅은 여기, MB 땅은 여기, 오세훈 처가 땅은 여기. 이게 MB 황태자의 땅들이다. 라는 어떤 판례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MB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랬고, MB 일가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당시 시장이 대리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특혜를 줬을 것이다.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MB의 가족들의 부분이 있었을 거고. MB 더군다나, 타운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은 뭐 직접적으로 이것을 결제하지 않았고 국장 전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시장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갔냐 안 갔냐에 대해서 적답을 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그것은 상속받은 땅이고 그 땅에 대한 특혜나 이익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많은 언론에 의하면 KBS나 언론에 의하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는 말하자면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특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내가 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상속이고 특혜는 없었고 나는 요것은 나의 기억은 그야말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해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오히려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때 내가 뭐 시장으로서 이걸 몰랐을 리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끝까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여전히 다음
토론에서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자, 이번엔 김연아 의원, 오 후보의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리는데 협박하느냐, 거짓말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저는 조금 박영선 후보의 공격이 약간 정치적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공격을 좀 넘어서 약간 허구에 가까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소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 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뭐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수식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저도 며느리지만 시댁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잘 간섭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처남이 두 분이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 땅이 뭐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는 셀프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보십시오. 뭐 측량 장소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딱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까지 이제 얘기가 막 일파만파 커지고 또 어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MB 패밀리와 같이 이 지역에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 땅이 보상받았던 시점은 2008년이고 MB 대통령의 사전은 2012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또 시점이 MB의 내곡동 사전은 2012년에 구입한 거고 예. 오 시장 처가 땅은 2008년 당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다른 것과 내용이 다른 것들을 막 함께 어울러가지고 또 어제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추가 보상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게 땅을 보상받을 때요.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 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딱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줍니다. 딱지는 돈이 아닙니다. 땅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딱지를 갖고 다시 감정가의 땅을 살 수 있는 건데 그 7억의 땅을 꼭 보상받은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오세훈 후보가 변명을 하려도 시간도 없고 내용도 막 틀리니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시장 후보 토론이 너무 내곡동에 매몰돼서 정말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또 돌직구쇼의 패널 분들도 양측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주고받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오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오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자체가 허구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측에서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오 후보였습니다. 정작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그 부분을 더 반성을 해야지 오히려 자기는 전혀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걸 보고 참 후한무치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개혁의 길은 늘 험난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쉽게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지치고 포기하고 무릎 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뛰겠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를 돕는 주변에서의 이제 공세도 거센데 일단 정익진 변호사님,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가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재임 시 행정부 시장을 했는데 자, 그 한 시민단체가 이번 보궐선거의 시작 원인, 이 장본인이 누구냐와 관련돼서 사실은 논란이 된 바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준병 의원 말씀이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당에게 박영선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오세훈 후보 관련된 보궐선거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냥 많이 이렇게 흐려져 있고 두 번째 지금 보궐선거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과
오세훈 후보의 그 사퇴하고 과연 그렇게 동격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윤준병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 피해 호소인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그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